그래서 이런 신용화폐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신용이지.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게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가상과 현실들이 섞여가고 있다. 그 경계가 지금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런 게 범위가 적었어. 근데 사실은 이 가상화폐라는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가상이 있는 거거든. 물건은 있고 이걸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한 가상이 있는 건데 이놈의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사람이 그걸 사. 근데 생각해보면 게임 아이템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게임 아이템들도 비슷해. 그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존재하지 않는 게 그렇게까지 비싸질 수 있을까? 되게 재밌는 거지. 비트코인 게다가 그거는 사고 팔 수도 있지만 채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채굴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을 만든 그 사카모토인가 뭐 사토모신가 뭐 그 사람이 총량 개수를 해놓고 점점 어떤 수식을 풀면 그게 하나씩 나오게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몰라 나도.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채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기계를 돌려가면서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할 수는 없고 지금 그 단계까지는 벌써 넘어갔고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수도 없이 돌려서 컴퓨터 공장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업체를 보면 컴퓨터가 쫙 깔려서 그냥 엄청나게 좋은 컴퓨터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식을 계산해내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나오면 뭐 몇천만 원씩 버는 거니까. 요즘 뭐 비트코인이 한 6천, 7천? 뭐 그 근처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몰라.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뭐 변동폭이 크니까. 근데 그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과 바뀌는 거죠.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물건을 팔아서 좀 더 비싼 가격에 내가 1억짜리를 10억을 받았어. 이러면 내가 9억을 차익을 남기는 건데 그거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부터 물건이 없는 데서 시작해서 없는 걸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면 돈으로 바뀌어. 그거 되게 재밌지 않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이에요. 아이템이나 이런 거는 리니지, 집행검, 저거 이런 게 몇 억이에요. 이렇게 해도 그거는 하는 놈만 하는 거 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팔려. 내놓으면 쉽게 그렇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몇 놈 없잖아. 근데 이거 비트코인은 내놓으면 돼. 주식처럼 진짜 거래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내놔가지고 팔아. 또 사. 야, 이거 굉장히 재밌지. 가상과 현실이 섞여 있는. 지금은 이제 그 경계가 점점 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를 보면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인데 우리는 영화로 볼 때 그 구분을 못하죠. 이미 인간의 눈으로는 구분 잘 안 될 정도로 발전한 거죠. 근데 그거는 영화 속이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현실 속에서도 가상 영향을 미치는 거야. 나 그렇잖아. 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돈 있는 놈은 비트코인으로 증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세금 추적하기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생각이야. 나 그냥 생각. 이게 좀 애매한데?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으로 자동차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래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큰 기업에서도 그냥 비트코인을 내가 현금과 동일하게 받겠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 단계들을 보면. 왜? 과거에는 은본위제였습니다. 은본위제. 그러니까 은이 돈이야. 그래서 은화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편전쟁 터졌을 때도 은을 영국이 더 이상 수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은이 다 들어가서, 청나라로 은이 다 들어가서 그 차 수입하는 바람에 다 들어가서 은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물건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은본위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뺏어오는 방식으로 아편을 사용했던 거고. 그래서 은이 계속 도는 거였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금본위제로 바뀌었거든. 은본위제여서 금본위제로 바뀌었어. 그래서 예전에는 화폐를 발행할 때 불과 얼마 전까지예요. 그게 60년대인가 70년대까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금본위제였어. 그래서 우리가 10,000원을 발행을 하려면 화폐를 찍어내려면 미국도 마찬가지 1달러를 찍어내려면 1달러만큼의 금을 중앙은행에다가 넣어야지. 1달러 값어치만큼을 넣어야지.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신용사회가 되면서 지금은 신용화폐의 세상이 된 거예요. 신용화폐. 지금은 돈을 찍어내도 금을 안 넣어. 예전에 넣었던 것 때문에 지금도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금이 많은 데가 미국 연방은행일걸?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들이 이제 금 사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종이에다 인쇄만 해가지고 신용화폐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이게 바람 잘못 불어가지고 위험하면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신용으로서 있는, 신용이라는 건 사실 서로 믿음일 뿐이지 실체가 없는 거거든. 이건 사기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사기입니다. 내가 그거를 보증을 해줄게. 그거거든. 그러다가 국가가 뻥 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돈을 계속 찍잖아. 지금 코로나가 되면서 계속 찍어내고 있잖아. 이럴 때 미국하고 갈등 보여가지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나라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더럽게 봐야 되지. 예. 기축통화는 안 그래. 그러니까 달러는 무진장 찍어도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거, 여기서 기축통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라든지 엔화라든지 유로화라든지 몇 개 있잖아. 기축통화. 기축통화하고 기축통화가 아닌 거는 외국 가보면 알아. 환전해 보면 기축통화 아닌 거는 환전 수수료가 더럽게 비싸. 그래서 중국이 미국한테 이렇게 조금 까불려고 할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위엔화를 기축통화로 넣어달라는 거여서 지금 이제 물 건너 같이 이제 저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데 뭔 기축통화로 넣어주겠어. 기축통화로 넣으면 중국이 엄청나게 강력해져요. 근데 이제 그걸 미국이 해주겠어요? 야, 씨, 화웨이하고 틱톡도 날리고 있는데 틱톡 같은 그런 것도 날리고 있는데 틱톡 압니까 혹시? 예, 틱톡이라고 있어. 한 30초 이렇게 하는 유튜브인데 아주 짧은 유튜브. 아주 짧은 유튜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게 틱톡이야.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견제하고 있는데 저 기축통화로 미쳤어 이걸 넣어주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거는 다 어떻게 보면 사기 위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기 위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도 그런 거잖아. 신용카드도 그런 거잖아. 내가 돈을 먼저 쓰면 나중에 갚을게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돈 쓰고 죽어버리면 저 새끼 뛴다. 카드 회사가 뛰는 거야. 그 손실 비용이잖아. 카드 회사가 뛰는 거야. 마음 먹고 하면 그걸 뛸 수 있었지. 뛸 수 있지. 그게 가능하지. 그거 우리 예전에 봤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드 대란.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나? 카드 대란 이래갖고 길거리에서 사은품을 주면서 카드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카드 회사 중에서 1위 카드가 LG 카드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놈들이 안 갖고 배째라 하고 신용불량으로 다 뒤집었지. 예, 그래서 LG 카드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걸 아마 신한카드가 인수했을걸? 나 기억은 정확하지 않은데.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납니까? 그런 게 있었던지 기억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용화폐라고 하는 거는 배째라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날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상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카드를 쓰고 다시 돈을 갚는 거는 한 달짜리 가상이지. 이게 순환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화폐는 가상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찍어내면 금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금은 실물이니까.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전에 했었잖아요. 내가 뭐 금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할 수 있으면 금을 사는 게 안 나는가? 뭐 몰라. 그냥 우리는 짧은 생각이요. 뭐 우리가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금값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왜? 화폐가 많이 풀리는데 신용화폐가 많이 풀리는데 금은 한정 자산이거든. 저거는 프린트만 돌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지. 미국은 뭐 수도 없이 돈을 찍어가지고 갖다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 적정선 이상을 돈을 뿌리면 나라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일본도 엄청나게 뿌렸어. 아베노믹스 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일본도 기축통화에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씨, 실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이 올라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좀 단순한 거고,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데? 그러면 돈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 가진 놈이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러면 땅? 아니면 집? 이러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4인데 집을 살 놈이 있을까? 그렇게 해갖고 야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 2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 떨어질 거야. 안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지. 그런 걸 정확하게 잘 알면 좋겠지. 좋겠지. 근데 우리 같은 깜냥이 뭘 알겠어. 내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도 하는데 티베트의 달라이라마가 그렇게 대단한데 야 티베트 국민에게 필요한 거는 달라이라마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나는 하거든. 야 14번 태어나가지고 달라이라마를 하지 말고 그 정도 머리를 일론 머스크 같이 한번 써봐. 그러면 티베트 국민이 다 먹고 산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런 큰 공장을 하잖아요. 고용 인원이 500만 이상 될걸. 아 진짜. 삼성보다 훨씬 큰데. 예, 규모가. 일본도 그렇다네요. 토요타가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토요타가 일본 1위 기업이거든요. 일본 기업 중에서 1위 기업.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500만이래요. 그럼 그런 기업 하나만 있으면 실업 걱정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야, 그런 기업 한 2개만 있으면 전 나라가 그거 뜯어먹고 살아. 나라 전체가 그거 뜯어먹고 살아. 야, 티베트에 일론 머스크 한 명 나오면 달라이라마가 환생을 해가지고 할 거 아니고 그 머리를 그런 쪽에 한 번만 써주면 참 고마울 것 같은데. 그러면 티베트 국민 소득이 뭐 10만 불로 올라가고 싶은데 그 사람 몇 명 돼도 않거든, 걔네. 야,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저런 걸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우리도 마찬가지지. 뭐. 그런데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맨날 이런 눈만 있으니까 참 깝깝한 거지. 그래서 원래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하면 종교적인 게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원래 최강자가 되면 부처님도 열애 십호 중에 세간해라는 게 있어요. 세상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뭐 깨달음만 되고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거지 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안 되는 거야. 진짜 최강자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그거 있거든. 기독교인들 뭐 죽은 뒤에 천국에서 뭐 어떻게 야 지금도 안 되는데 천국에서 되냐? 그럼 지금 되든가. 그거 우리 그 말하고 똑같잖아.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했는데 쓸모가 없으면 두고 보자는 놈 하나도 안 무섭더라. 그 말이 나오겠어. 근데 현대판 두고 보자지. 죽은 뒤에 보자. 그럼 우리 같은 사람 또 뭐라 그래? 그렇게 죽은 뒤에가 좋으면 지금 가라. 그렇게 좋으면 네가 가라.
장동건의 그 명대사잖아. 하와이 가라. 유호성이 그러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 똑같은 얘기지.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떠들지 말고 네가 가라. 지는 안 가면서 지도 확신이 없는 거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집이 있는데 내 집 밑에 일본군이 그 일제강점기 때 금을 숨겨놔가지고 그게 뭐 한 10조 원어치가 묻혀 있어. 내 집 밑에. 그걸 어떤 놈이 나한테 정보를 줬는데 확실하면 집을 헐겠지. 근데 그걸 떠들기만 하고 집을 안 하는 놈이 있어. 지도 못 믿는 거야. 야, 집이 설마 10조짜리 집이 있겠냐? 파면 무조건 다 대박이지? 인도에는 3조짜리 집이 있다더라. 인도에는 3조짜리 집. 아씨, 그 리모델링 어떻게 하냐? 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 우리 저렴한 생각. 우리 맨날 그런 생각해. 그래서 요런 신용화폐까지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신용이지.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게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갔다. 그래서 결국은 가상과 현실들이 섞여가고 있다. 그 경계가 지금 무너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상과 현실이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제는 달러는 있지만 아니 10,000원짜리는 있어도 그 뒤에 금이 버티고 있는 거고 금을 주고 줬다 받았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수표지 수표. 수표도 가짜잖아요. 수표도 아니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지.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뜻이었잖아요. 수표가. 개인이 하는 건 어음이었지. 그건 사기 많이 나왔지. 수표는 그 은행이 무너지지 않으면 큰 회사니까 무너지지 않으면 지급 보증이 되는 거고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음 뭐 줘놓고 누구 말 맞다나 그거 받으러 댕기가 더 힘들어. 돈 띠먹고 도망가가지고. 지금도 어음 있나요? 어음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몰라요. 제가 뭐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예전에 그 어음이 위험하니까 어음 깡을 했잖아. 아인슈타인도 까불다가 개망신 당한 거예요. 양자역학 처음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야. 다.